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시대에 쓰여진 갈라디아서 역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든 국가든 하나의 공동체를 지키는 지도자는 각자 자기의 사명을 정직하게 감당할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권위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법관에게 강력한 신분 보장을 부여한 것은 법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하라는 국민과 헌법의 요구에 충실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중개와 공개가 원칙적으로 강요받고 있고, 그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지만 이 사건은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소위 시국 사건입니다. 재판부께서 부디 일시적인 정치적 분위기, 유명 정치인들의 선동, 그리고 시대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오직 증거와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전히 법과 양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국민들이 법관에 대해 갖고 있는 국민들이 법관과 사법부에 갖고 있는 존경심 그리고 진정한 권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변호인은 따로 최후 변론 하실 필요는 없으신 거죠? 지금 오늘자로 변론 요지서 최종, 그리고 또 변론 요지서 9페이지짜리, 그리고 PPT 자료가 냈는데 이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 요건 제출로 가름하시고, 예, 그래 요건 제출로 가름하시고, 오늘 설명하신 것 또 별도로 자료로 정리해서 내시겠습니까? 뭐 또 오늘 지금 PPT 자료는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별도로 출력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별도 네. 출력 제출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변호인 그럼 최후 변론 마치신 거죠? 예, 그럼 피고인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최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 자리에서 마이크 조절해서 하셔도 되고요. 마이크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마이크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특검에서는 계급, 성명, 임관 구분 정도가 기재된 40명의 명단이 국방부 장관의 명예에 의거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공유되었다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을 두고 군사상 기밀 누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특검의 주장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네준 계급, 성명, 임관 구분 정도가 기재된 40명의 명단은 군사비밀이 아닙니다. 군에서 군사비밀이라고 하면 최소한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 규정에 의해서 군사비밀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군사비밀은 관리기록부에 반드시 등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등재된 모든 군사비밀은 관리자, 책임자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비밀로서의 가치는 상실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부대에서도 일부 군인들의 계급, 성명, 임관 구분 정도만 가지고 군사비밀로 지정하거나 등재하여 관리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출, 보직, 진급 등 군의 각종 인사명령조차도 군사비밀이 아닙니다. 하물며 소속도 없고 직책도 없고 군번조차 없어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명단을 군사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떠나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검에서는 3급 비밀로 지정된 비상연락망을 근거로
그 안에 포함된 일부 명단이 비밀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군사 비밀의 기본 상식을 벗어난 주장입니다. 비상 연락망이 군사 비밀인 것은 부대원 전체 인원의 계급 성명뿐만 아니라 소속 직책, 연락처까지 나와 있어서 이것만 보면 그 부대의 편성, 편제는 물론 임무까지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의 전체 장군 명부는 비밀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편성 편제는 물론 임무식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장성의 진급 인적 사항만 가지고는 우리 군의 편성 편제 임무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장성들의 진급자 명단은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장성 진급자 명단 공개 역시 군사 기밀 누설로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는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명단은 계급 성명만 있어서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군에서는 최소한 소속과 직책, 군번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계급 성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최고의 인사 전문가조차 특정하기 어려웠던 계급 성명뿐인 명단을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군사 비밀로 지정도 되어 있지 않고 등재도 되어 있지 않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는 특검의 주장 있는 것을 특검의 주장에 따라서 군사 비밀로 인정하고 그 유출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 군인들 그 누구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군사 기밀, 개인정보 누설 혐의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목숨 걸고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정만 보면서 주어진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지 오웰은 1984 소설에서 절대 권력이 현재를 장악하면 과거의 기록과 과거의 기억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조작된 과거를 통해 미래의 방향성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지 오웰이 경고한 보편적 기만이 판치는 독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독재 권력을 앞세운 특검은 2+2는 5라고 주장하며 2+2가 4라고 이야기하는 군인들을 핍박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유죄 판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실을 말하는 것, 진실을 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혁명적 행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부의 양심마저도 억압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극악무도한 정권이기에 허망하고 무리인 줄은 알지만 진실을 조작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는 독재 권력에게 작게나마 경종을 울리는 희망의 빛을 기대해 봅니다. 재판부의 근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피고인 최후 진술 마쳤고요. 예, 변론 종결합니다. 예,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는 6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 법정이 아니라 서관 신설중법정 103호실에서 예,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판결 선고는 6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서관 신설중법정 103호입니다. 예, 교도관님들 예, 이 법정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오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